일석조모를 이제 할 때 일석조모는 일석조모도 책읽기로 하는 게 제일 무난하죠.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공부해서 뭐 할 거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책을 읽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지나게 되면 마음이 정신이 곧 흐트러지게 되죠. 정신이 흐트러지면 생각에 끄달려서 이리저리 날리고 그 괴로움이 말할 수 없이 커집니다.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죠. 공부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책을 읽는 겁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있을 때 하단전에 정신이 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맥박을 느끼고 호흡이 들고 나는 것을 느껴봄하고 하면서 외부의 사물을 인식하는 것, 동시에 인식하는 것입니다. 모시고 탕마 나는 무엇이며 누구인가? 내가 주체성을 상실한 까닭은 무엇인가? 나의 주체성,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나의 생각과 감각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생각과 감각은 어떠한 관계인가? 성이란 무엇인가? 생각이 주도하는 인간과 세상은 어떠합니까?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자기의 세계를 연다는 뜻은 나의 몸과 마음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생각이란 무엇인가? 어째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가? 의식과 물질, 영과 육의 관계는 어떠한가? 놀면서 노는 상태에 대해서 일러보시오.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상태에 대하여 일러보시오. 노는 상태와 일하는 상태를 보고 일러보시오. 어떤 것이 휴식이고 안식입니까? 심심함과 누리에 대하여 말해보시오. 우주 창조와 운행에 대하여 말해보시오. 공간과 시간의 상관관계에 관해 대하여 말해보시오. 우주의 주인과 공간과 시간의 관계를 간략하게 일러보시오. 사람의 완성, 삶의 완성, 사랑의 완성에 대하여 일러보시오. 자유와 평화와 행복에 대하여 일러보시오. 태초의 창세기란 무엇을 말하나요?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 일러보시오. 무엇이 생사인가? 무엇이 해탈인가? 전지전능에 대하여 일러보시오. 기적과 초능력에 대하여 일러보시오. 비밀 중의 비밀은 나는 무엇을 어떻게 열고 닫는가? 상급과 상생에 대해서 일러보시오. 감각의 언어와 생각의 언어는 어떻게 다른가?
봄 56 놀아봄으로 시동을 걸자. 시동을 걸지 않고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한다. 시동을 걸지 않은 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엑셀레이터를 밟아보았자 차는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공부하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동을 걸어주어야 진도가 나간다. 그렇다면 공부하거나 일하기에 앞서 반드시 놀아봄하여야 시동이 걸린다. 공부하거나 일하기는 싫어하지만 노는 것은 누구나 좋아한다. 순간적으로 공부나 일하겠다는 생각을 놓아 생각으로부터 놓여나 자유로워지는 순간이 바로 노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워진 가운데 에너지가 가득 차 기분이 좋고 생기와 활력이 돌아온다. 이러한 상태를 놓치지 않고 깨닫는 것이 놀아봅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누구나 공부나 일이 지겨워지거나 망설여지는 순간 한 발짝 물러나 놀아봄을 하면 즉시 시동이 걸린다. 시동이 걸린 순간이 자기를 확립한 순간이고 중심을 잡은 순간이고 주체성이 회복된 순간이다. 시동이 걸렸으면 엑셀레이터를 밟기만 하면 공부나 일이 수월해진다. 그러다가 다시 돌리고 실증이 나면 브레이크를 밟아 멈춘 다음 시동을 끄고 다시 놀아봄을 하면 새로운 기분으로 엔진이 다시 걸린다. 이것이 쉬엄쉬엄 가는 도리다. 봄 57 놀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놀고 싶은 것이 인류의 염원이다. 모두들 놀고 싶어 한다리다. 어린이도 어른도 마찬가지다. 놀고만 싶은데 놀지 못하고 공부하고 일해야 하는 것이 억울하고 불만스럽다. 그러나 막상 놀려고 하면 놀지 못하고 공부하고 일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려 놀지도 못한다. 놀려면 공부나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즉각 감각하면 감각이 생각을 압도하고 지배하여 한 생각도 없는 일 없는 경지가 되어 쉬게 되고 쉬어져야 놀아진다. 이렇게 되면 쉬는 것이 노는 것이고 노는 것이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된다. 노는 것과 일하는 것이 둘이 하나가 된다. 생각으로 보면 노는 것과 일하는 것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감각으로 보면 노는 것과 일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것이 놀고 싶은 생각과 일하고 싶은 생각의 대립갈등 투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이 놀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놀고 싶은 인간의 염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려면 책임있게 돌아봄과 자연 바라봄 공부를 통하여 감각을 개발하여 감각으로 생각 돌아봄을 하여 공부하고 일해야 한다는 한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놀면서 일하게 되어 두 가지가 하나로 충족된다. 봄 58 감각개발로 주체성을 회복하자. 주객의존도 욕심이 본심을 이겨 좌뇌를 통한 생각으로 물질을 탐하고 돈을 숭상하는 바람에 우뇌의 감각이 억압되어 우둔해지고 마비되면서 감각과 생각을 거느리고 부리고 쓰는 자기의 주체성이 상실된 것이 오늘의 지구상에 있는 대다수 인간의 의식 수준이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주도하는 인간과 세상으로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로 물질은 개벽되었으나 선악시비로 벌어지는 생각의 이원성으로 말미암아 내적 외적으로 대립갈등 투쟁으로 분열의 극을 달리고 있는 반면 감각의 능력이 저하되고 마비되어 감각이 실종되어 스트레스를 받으며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생각의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인간이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생각과 감각의 균형을 잡아 생각과 감각을 자유자재로 운전하던 자기의 주체성을 상실하여 자기가 무엇이며 누구인지를 모르는 멍청한 얼간이가 되었다. 외화내빈이다. 자기가 감각을 펼치고
생각을 내고 드리는 것이 주체성인데 생각이 감각을 누르고 승리하여 생각이 자기의 주체성을 대신하다 보니 자기의 정체성이 말살되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었다. 주체성을 회복하여 생각과 감각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생각해봄이요 감각해봄으로 봄이 주체요 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에게 밀려나 생각의 신녀가 된 감각을 일깨우고 개발하여 감각을 순간적으로 활짝 열어 모든 생각을 일시에 항복받아 한 생각도 없도록 하는 것이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는 것이며 그 순간이 자기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순간이다. 그 순간이 자기를 깨달음이다. 그 순간이 선천을 마무리하고 후천을 여는 순간이다. 그 순간이 거듭납니다. 그 순간이 자기의 세계를 여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 세계를 열었으니 자기가 창조주다. 자기가 우주의 주인이다. 자기는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존재다. 몸과 마음이 자기가 아니다. 자기는 몸과 마음의 주인이다. 참 주체성의 발이 속이 좁아지고 어두워지고 답답해지면 귀를 기울여 의식의 공간을 활짝 열면 되고 생각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등을 일으키면 그러한 생각들을 감각에 봄으로써 감각을 활짝 열어젖히면 갈등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언제나 오감을 활짝 연 가운데 한 생각도 없는 가운데 쉬는 가운데 놀면서 공부하고 일하니 온통 봄이요 온통 놀릴 뿐이다. 여기에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다. 토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반면 탁마는 누구나 할 수 없다. 토론은 사사건건마다 주제에 따라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의거 자기의 주장을 피력하고 자기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설득하고 관철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타협하거나 협상하는 것이 고작으로 진리적으로 공감하고 공명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탁마는 감각을 활짝 펴 자기의 주의 주장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몰라보면서 이치를 궁리하여 임기응변으로 직관적으로 나오는 감각의 언어이지만 토론은 지식이나 정보에 의거한 자기의 신념이나 결론에 의거하여 나오는 생각의 언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탁마의 주제는 은연중 자기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나 그 이후의 증득의 과정이나 또는 주체성의 발휘에 관한 본질적인 물음과 응답을 통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을 쪼아주고 연마함으로써 상호 보완하여 이심전심으로 공감에 이르고자 한다. 토론은 말이 길고 사변적이고 논리적이지만 탁마는 말이 간단하고 사실적이고 비논리적이다. 자기를 열지 못하여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사람이나 비록 일시적으로 자기를 연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정체성을 증득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몽땅 비워 아무런 자기의 주장이 없는 자리에서 끝까지 대화에 임하기가 어려운지라 생각이 주도하는 이분법의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이 무엇임을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이라면 주체성이 완전히 선 원숙한 가이드와 탁마를 지속함으로써 혼자서 터득하기 어려운 탁마의 오묘한 세계에 쉽게 진입하여 감각의 언어로 구사하는 격외의 도리를 체득할 수 있다. 토론은 밤새고 해보았자 기력만 소진할 뿐 별다른 성과가 없지만 탁마는 비록 어렵지만
사람의 그릇을 키워주고 집중력을 향상시켜 의식의 수준을 향상시켜준다. 탁말을 통하여 감각을 활짝 연 상태를 지속시키는 힘과 열린 의식의 스크린에 선악시비로 분열하여 대립갈등 투쟁하는 생각의 이원성을 하나의 공간에 공존시키는 포용력을 발휘하여 상극의 관계를 상생으로 이끄는 통달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한다. 봄 60 작업 중 부동심 견지하기. 여럿이서 하나의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자면 우선 남의 의견을 잘 들어야 하고 다음으로 자기의 의견을 서슴없이 말하여야 한다. 말은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이란 이원성인지라 옳다 그르다는 선악시비 이분법으로 판단평가 심판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마음이 분열되고 흐트러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져 질이 멸멸되기 쉽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 부동심을 견지하고 집중력을 유지하여 효과적으로 작업에 임할 것인가? 생각의 분열 현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렇게 된 순간이란 생각이 감각을 누른 상태이다. 그러므로 눌린 감각에 힘을 주어 뒤집어 엎어 감각이 생각을 다시 눌러 한 생각도 없도록 하여야 한다. 어떻게 하여야 감각에 힘을 실어주어 일시에 뒤집어 엎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도록 생각을 조복받을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무한대하게 떨치는 법과 하나는 무한소하게 오므리는 법이다. 감각이 무한대하면서도 무한소할 때 생각을 조복받을 수 있고 봄나의 정체성과 주체성이 발현된다. 심장 돌아봄을 통해 심장의 박동을 감지할 정도가 되는 것이 무한소이며 귀를 기울여 주변의 모든 소리가 잘 들릴 정도가 되는 것이 무한대이므로 이렇게 되는 순간이 감각이 생각에게 승리하여 마음의 안정과 부동심을 되찾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갈등을 다스리면서 공동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여 엄청난 성과를 도출하게 된다. 봄 60일 내가 창조하고 운행하는 삶의 법칙. 먼저 자기의 세계, 자기의 우주를 열어야 한다. 무엇으로 여는가? 감각으로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도록 하여야 있는 그대로의 새 세상을 여는 것이다. 새 세상이란 창세기를 말하고 태초를 말한다. 그것이 창조이고 창조가 이루어져야 자기가 창조한 삶의 주인이고 주인임으로 비로소 운행이 가능하다.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 안의 세계를 열려면 귀를 열어 크고 작은 소리를 들어보마여 의식의 공간을 펼치면 모양과 색깔이 명료하게 들어온다. 여기에서는 아직 이름이 없어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이다. 이것이 태초다. 여기에서는 하늘과 땅과 사람은 물론 남녀노소의 구별도 없다. 평등성지요 대원경지다. 여기까지는 숨만 보는 단계다. 그러므로 한 생각을 발하여 남녀 비율이 어떠한가라고 한계와 범위를 정해주면 다음으로 감각이 거기에 맞추어 비추어 주므로 드디어 과시화되면서 눈에 들어와 인식이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책을 읽는 사람이라고 한 생각을 바라면 즉시 감각이 책 읽는 사람을 비추어 몇 명이 보는지 인식이 가능하다. 그리고 손잡이가 한 칸에 몇 개가 있나라고 범위와 한계를 정해주면 손잡이로 눈이 가고 생각으로 샌다. 이것이 감각과 생각의 운행법이다. 먼저 감각을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이 한 다음 한 생각을 내어 범위와 한계를 정하면 감각이 여기에 맞추어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감각과 생각이 상생작용을 한다. 감각을 열고 생각을 백조하여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열고 감지하는 것이 내가 창조한 세계이고 내가 그 세계의 주인이다. 생각으로 범위와 한계를 정하면 감각이 여기에 맞추어 집중 조명하면 생각으로 개념화, 수식화, 원로화하여 인식을 한다. 비록 감각이 먼저 세계를 열었지만 이렇게 운행을 함에 있어서는 감각과 생각이 선후가 없이 돌아간다. 감각과 생각은 10,000번 돌아가도 나는 펼치고 닫고 감각, 공간, 불고남, 생각, 시간에 관계없이 여여부동하다. 이것이 내가 창조하고 운행하는 삶의 법칙이다. 귀로 들어라. 소리를 들어라. 내 말소리를 듣느냐, 듣고 있느냐, 책 읽는 소리를 들으냐, 듣고 있느냐. 봄60이 양반과 상놈, 선천은 좌뇌가 우뇌를 누르고 득세하여 좌뇌본이 생각주주 학문과 지식본위의 인간과 세상이 되어 좌뇌를 우대하고 공경한 반면 우뇌의 감각은 천시하고 하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좌뇌의 생각은 이원성인지라 비유하면 양반, 문반과 무반에 해당하고 우뇌의 감각은 일원성인지라 상놈에 해당한다. 학문과 지식은 생각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존중한 반면 그림이나 음악 등 예술 분야는 감각이 주가 되다 보니 일자무식 무지랭이로 보아 멸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역사는 바로
마음의 역사다. 사람은 천지의 우두머리이고 머리는 좌뇌와 우뇌로 이루어져 상생으로 삶을 엮어가도록 되어 있다. 선천에는 좌뇌와 생각만을 중시하고 우대하여 우뇌와 감각은 무의식의 저변으로 떨어져 그 존재가치를 무시하여 감각과 생각을 다스리고 부리는 사람의 주체성, 정체성이 상실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좌뇌를 대신할 인공두뇌 컴퓨터가 발명된 시점에 이르러 좌뇌 생각 남성기에 깔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우뇌, 감각, 여성 우뇌가 뒤집어엎고 승리함으로써 각자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체성을 회복하여 감각과 생각, 양손을 다 살려 쓰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 도래하였다. 이른바 감각의 시대, 상놈의 시대, 영감의 시대, 빛의 시대, 후천 세계의 도래다.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대접받고 노소가 평등하게 대접받고 지식인과 기술자가 평등하게 대접받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평등하게 대접받고 유정자와 국민이 평등하게 대접받는 새 세상을 열어가려면 체제나 제도만으로서는 역부족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편중되고 기울어진 두뇌를 바로잡아 주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단 우뇌가 좌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각을 개발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생각이 감각을 누르는 상극의 두뇌, 분열의 두뇌를 치유하는 것이 상극의 선천을 무너뜨리고 상생의 후천을 여는 일이다. 그렇게 하려면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본격 돌아봄, 감각이 생각을 이긴 자연 바라봄을 통하여 감각을 개발하는 늘봄의 생활을 하여야 한다. 봄 63 경주 토암산 불국사 구경. 불국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화유산이다. 불국사 대웅전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석가탑이 있고 왼쪽으로 다보탑이 있다. 대웅전은 주체적인 나 봄날을 말하고 석가탑은 운의 공간 감각을 상징한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시원한 느낌을 준다. 다보탑은 좌뇌 시간 생각을 상징한다. 그래서 화려하면서도 정밀한 느낌을 준다. 결국 불국사의 대웅전과 석가탑의 다보탑은 진리적으로 우주의 이치를 밝히고 만물의 영장이요 천지의 우두머리인 사람 나의 두뇌 구조를 밝혀놓은 것이다. 석가탑과 다보탑의 중간에 있는 석등은 대웅전 가까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빛으로 좌우뇌를 관통하고 합일시킨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가가 아닌 참나 주체적인 나가 그림자 없는 감각을 펼쳤다 오므렸다 하면서 생각을 들락날락거리게 하면서 감각과 생각을 자유자재하게 다스리고 부리고서 삶이라고 하는 날줄 시즈르 배틀을 짜면서 무한의 세계를 열고 닫으면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사람의 길이 열린다. 그리하여 대웅전 뒤에는 무설전이 있다.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도록 하고 주체성을 발휘하도록 이 소식,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 생각으로 말로 설법을 하지만 언제나 지금 여기 한 생각도 없는 침묵, 감각만이 있으므로 설법을 하여도 한 바가 없어 무설전이다. 그 뒤에는 우측으로 올라가면서 좌측 비로전이 있는데 정연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비로전은 감각과 생각이라고 하는 여의주를 거머쥔 주체적인 나,
감각과 생각이 둘이 아닌 봄날을 상징한다. 대운경과 나란히 우측으로는 올라가면서 좌측 극락전이 있는데 극락이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원만 구조간 존재의 진리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국사의 제일 꼭대기에 관음전이 있다. 관음전이란 소리를 들어봅니다. 귀를 기울여 크고 작은 모든 소리를 듣고 이윽고 소리 없는 소리까지 들어보마여 침묵과 소리가 하나의 장에 공존 공생하여 놀고 공부하고 일하는데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늘봄의 생활인으로 각자가 예수 재림이고 미륵이며 주님이다. 불국은 봄나라다. 불국사는 봄나라 성리의 축소판이다. 이미 옛사람들이 진리의 원형을 다 밝혀놓았다. 봄나라는 이렇게 밝혀놓은 진리를 시절 인연이 도래함에 다시금 알기 쉬운 말로 거듭 밝혀 전 인류가 진리적 삶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2008년 3월 15일 오후 3시 우리나라의 유산이며 세계의 유산인 경주 토암산 불국사의 마 1성을 타고 6명의 법님 남성 3명 여성 3명과 함께 원하 원신 원학 원대 원자 원지수 방문하여 불국사가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고 함께 나누었으니 관광 중에 관광이었다. 토암산의 뜻도 의미가 심장하다 토하고 머금는다는 뜻으로 방출과 회수법이요 감각을 펼치고 오그림이요 생각을 내고드림이니 감각과 생각이 모두 이 이치로 운행된다고 할 것이다. 봄 64 가상공간에서 현실공간으로 순간이동. 가상공간이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 분열로 말미암아 주체성이 상실되어 생각의 꼬리를 물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근심걱정 불안 공포에 빠져 번뇌 망상에 시달리는 비실제적인 삶의 공간이다. 이 난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상태에서는 감각이 억압되고 오므라들어 무력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현실의 공간을 열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여 주변의 모든 소리를 경청하기만 하면 즉각 가상의 공간은 사라지고 현실의 공간으로 진입하여 차원이동, 순간이동이 되면서 거짓과 환상, 번뇌망상은 거짓말처럼 말끔히 사라진다. 정말 기적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삶의 비밀이요 삶의 비결이다. 의식의 공간, 현실의 공간이 펼쳐진 가운데 한 생각을 내어 마음을 먹고 옵션을 걸면 주체적으로 생각을 구사하게 되어 생각에 빠지거나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아 무심한 가운데 일심으로 잘 놀고 잘 공부하고 잘 일하여 생각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생각과 감각의 주인이 된다. 봄 65 모든 것은 옵션이다. 감각으로 있는 그대로의 새 세상을 열었으면 진실의 세상을 열며 진실의 세계를 연 순간이 태초로 생각으로 방향과 범위와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마음을 먹는 것이고 옵션을 거는 것으로 즉각 눈이 착안을 하고
귀가 경청을 하여 발견을 하고 인식이 되면 다음으로 감각이 여기에 맞추어 펼치고 우려주면 생각이 그 사이를 절도 있게 드나들면서 삶의 운행이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바로 모든 것은 옵션이라는 뜻이다. 감각만 하고 생각을 내지 않으면 공간만 있고 시간이 없는 태초일 뿐이다. 여기에서는 삶이 운행되지 않는다. 노래를 들을 때 옵션을 걸지 않으면 가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랫가락을 들으면서 가사까지 듣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으면 노랫말을 들으면서도 그 내용이 들리지 않는다. 숲만 보고 있으면 나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무 하나하나 모양과 색깔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옵션을 걸지 않으면 명료하고 세심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희미하고 멍청하여 의식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야 눈이 밝고 귀가 밝아 이목이 총명해지고 옵션을 자주 구사함으로써 생각의 능력과 인식의 질이 향상되어 똑똑하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향상 인로의 길을 간다. 숲을 보는 것을 감각이라면 하나하나 나무를 보는 것은 보겠다는 생각으로 옵션을 걸어주어야 감각이 여기에 맞추어 비추어 주어 발견이 되고 인식이 이루어진다. 봄 66 분노. 다른 사람의 언어나 행동을 보고 판단, 평가, 심판이 일어나면서 분노가 일어나면 속이 상하여 괴로워진다. 판단, 평가, 심판은 윤리도덕관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선입관 때문이다. 윤리도덕관은 지역이나 인종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윤리도덕은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기준을 삼아 적용을 하면 속이 들끓고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 결국 그 벌은 상대가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뒤집어써서 형벌을 받는다. 그럼에도 그것이 자기의 잘못인 줄 몰라 분노가 자기의 몸을 태우는데도 벗어나지 못하고 어쩔 줄을 모른다. 우리는 그 어떤 결론이나 선입관, 고정관념을 몽땅 비우는 노력을 항상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내면의 대립갈등, 투쟁이라고 하는 분열이 벌어져 찢어지는 고통을 받는다. 고정되고 틀이 잡힌 선악관으로 분별, 시비와 시기질투가 일어나는 순간 즉각 돌아봄, 바라봄으로 빠져나와 그 모든 것을 말끔히 주어야 한다. 더럽다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분별, 시비로 산산조각이 나서
먼지가 나는 자기의 마음이다. 제도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다. 이럴 때 하는 소리가 남의 걱정하지 말고 자기 걱정하라는 소리다. 모든 삶의 고뇌는 세상의 문제이든 남의 일이든 알고 보면 자기의 문제다. 사람은 자기의 깨끗한 정체성을 깨달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천만 경계 가운데 주체성을 발휘하여 즉각 닦아 지우며 사는 그 한 가지 일이 있을 뿐이다. 사람은 제각기 삶의 주인인지라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존재다. 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존재다. 과거와 미래는 허구이다. 그러므로 과거에 아무 일도 없었고 미래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기를 깨끗이 닦는 일이야말로 삶의 핵심이다. 더러운 것은 육체가 아니라 분열되어 먼지가 날리고 있는 자기의 마음이다. 수십 년 후에 제가하고 수국 평천하는 것이 만고의 진리다. 우리는 항상 감각을 활짝 열어 생각을 비움으로써 청정무구한 본성을 유지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에 사람의 보람이 있고 희망이 있다. 감각이 생각을 이긴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마음을 깨끗이 닦습니다. 봄 67 길일은 한 마리 양. 성경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원하여서 99마리를 버리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길 잃은 한 마리 양이란 구도 행각에서 할 짓 안 할 짓 다 해보았으나 자력으로서는 도저히 넘어서지 못하고 코너에 몰리고 벼랑 끝에 몰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게 되어 망연자실, 겉으로 보기에 바보 천치와 같이 되어 영락하지도 못하고 영악하지도 못하고 세련도 되지 않아 곧잘 하던 일도 하지 못하는 수준 이하로 보이는 사람이다. 길을 찾아 나섰다가 길을 잃어 두려움에 떠는 나약하고 무능한 모습이다. 진리는 구도자를 코너로 몰고 간다. 코너에까지 몰렸다는 것은 대강대강 적당히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심전력 진실하게 길을 찾고 있기에 진리가 응해주고 밀어준다는 말이기도 하다. 궁죽통이야말로 진리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렇다면 99마리의 양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도 구도자이기는 하다. 그러나 전심전력하지 못하고 적당히 안전하게 눈치 보고 타협하면서 자기의 진실과 허물을 숨기면서 질문도 하지 않고 실천궁행도 소극적이고 지식과 정보나 결론에 만족하는 대다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코너에 몰리지 않는다. 진실하지 못하여 이해하고 아는 수준에서 자존망대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체성을 발휘한다고 스스로 속는다.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감각과 생각이라고 하는 양날개를 자세하게 구사하기 어렵다.
번뇌 망상에 시달리는 현재의 대다수 인간으로 하여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면 1순위에 해당하는 한 마리 길 잃은 양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나 알기 어려운 구도자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봄 68 범라의 정체성과 주체성. 사람의 성품을 인성이라고 한다면 인성의 정적인 측면을 정체성이라고 하면 인성의 동적, 용적인 측면은 주체성이다. 정체성을 상실한 까닭이 생각이 감각을 누르고 이김으로써 생각과 감각의 균형과 협조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억압되고 움츠러들어 무의식의 영역으로 숨어버린 감각을 개발하여 의식화함으로써 감각을 활짝 펼쳐 한 생각도 없는 경지에 이르면 생각에게 억눌렸던 감각이 거꾸로 뒤집어 엎어 감각이 생각을 이겨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체성이 확립됨과 동시에 주도리가 바로서 주체성도 회복되기에 이른다. 이것이 감각 개발을 통한 두뇌 혁명이다. 무심 감각이 정체성이라면 일심 생각은 주체성이다. 무심한 가운데 뚜렷한 일심의 날이 서야 감각과 생각의 주인으로서의 봄나 참나로 탄생한다. 봄나의 정적인 측면이 봄나의 정체성이요 봄나의 동적인 측면이 봄나의 주체성이다. 봄 69 두뇌 혁명을 통한 길 천지는 우주의 입법대로 돌아가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 식물도 동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오직 사람이 문제다. 사람의 몸을 보면 우주의 입법 그대로다. 가슴이 하늘이고 배가 땅인데 머리가 사람에 해당한다. 천지인 삼합 그대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사람의 어디가 문제인가? 두뇌가 문제다. 두뇌의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두뇌 좌뇌 우뇌의 주인으로 생각과 감각을 주체적으로 거느리고 부리고 써야 하는데 한눈을 파는 바람에 어느 사이에 좌뇌 생각, 좌뇌가 우뇌 감각을 누르고 주인 행세를 하게 되었다.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기에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서 생각을 통하여 시간을 굴린다. 그리하여 지나간 과거를 떠올려 가상의 공간을 만든 다음 선악으로 분별을 일으켜 현재의 자기가 과거의 자기를 판단, 평가, 심판하여 자책과 자학을 통하여 자기를 때리고 벌준다. 또한 오지 않는 미래를 떠올려 가상의 공간을 만든 다음 현재의 자기가 미래의 자기를 근심 걱정하면서 불안 공포에 빠져 괴로워하며 산다. 그 모든 까닭은 오로지 나의 정체성에
상실로 인하여 주체성이 없어 나의 몸과 마음을 부리기는커녕 오히려 몸과 마음에 끌려다니는 생각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종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운의 감각의 힘을 일깨우고 의식과 생활하여 운의 감각이 일단 생각을 일거에 제압하고 주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감각개발로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 그래야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창조되고 운행된다. 지금까지 밑에 깔려 맥을 치지 못하는 운의 감각이 위에서 누르고 있는 좌뇌 생각을 뒤집어 엎어 이기도록 하여야 새 세상이 열린다. 두뇌 혁명을 통하여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새 세상을 여는 일, 그것이 개벽이다. 이것이 자기 개발법이고 인성교육의 핵심이고 잘 놀고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비결이고 자유평화의 행복의 길로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야 할 대도정법이다. 좌뇌 생각, 좌뇌가 주도하여 물질의 개벽을 가져온 것을 선천이라고 하면 우뇌까지 개발하여 좌우합작으로 두뇌 전체를 균형있고 조화롭게 부리는 자는 두뇌혁명을 이룩하여 감각과 생각,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 과학과 도학을 다 살려나가는 조화로운 후천 개벽의 시대 봄나라 건설, 그것은 두뇌혁명을 통한 길이다. 봄 70. 봄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봄나가 자기의 정체성이요 주체성이므로 봄나가 삶의 주인이다. 몸이나 마음이 내가 아니다. 몸과 마음은 내가 부리고 쓰는 도구이다. 그동안 좌뇌분유 생각 위주의 삶을 살다가 보니 나라고 하는 생각이 나인 줄 착각하여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상실하여 자기의 도구인 몸과 마음이 자기인 줄 착각하는 얼간이가 되었다. 그러다가 몸과 마음 돌아봄을 통하여 감각 개발하는 것이 이미 봄나가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잡았다 놓쳤다를 거듭하다가 잡았다 놓쳤다 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어야 생각에게 짓눌려 있던 감각이 활짝 열리면서 감각이 생각을 이겨 두뇌혁명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봄나가 주도하는 창조 행위가 이루어진다. 봄나가 감각을 활짝 펴 삶이라고 하는 커튼을 열어젖힌다. 이것이 창세기다. 늘상 보던 세상이었지만 처음 보는 세상이다. 자기가 창조한 세상을 자기가 바라봅니다. 이른바 태초다. 다음으로 봄나가 할 일은 주체적으로 삶을 운행하는 일이다. 제대로 운행을 하자면 무심 감각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날이 서야 한다. 그러므로 본격 돌아봄을 통해 천만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일심의 힘을 증득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집중력이라고 해도 된다. 감각으로 새 세상을 열었으면 생각으로 일심으로 방향과 범위를 정하여 옵션을 걸어주면 거기에 응하여 감각이 포커스를 맞추어 집중 조명하여 감지하게 되고 감지된 내용을 생각으로
개념화, 언어와 문자화를 통하여 인식을 하게 되어 놀고 공부하고 일하는 생활이 운행된다. 다시 말하면 범나는 감각을 통하여 공간을 열고 닫으며 생각은 들고 나면서 삶이라고 하는 시줄, 공간, 날줄, 시간을 엮어 운행한다. 이것이 인생이요 삶이요 생활이다. 이것이 우주만유가 돌아가는 삶의 법칙이다. 돌아봄을 통하여 범나를 가동시킴으로써 범나가 감각과 생각의 주인이 되었으므로 범나가 감각과 생각을 도구로 삼아 창조와 운행을 한다. 범나가서야 감각과 양 생각이 상극에서 상생으로 돌아간다. 여기에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다. 이것이 사람의 완성, 삶의 완성, 사랑의 완성을 위해 누구나 가야 할 두뇌 혁명의 길이다. 봄 70일 왕자병과 공주병 에고는 자기에 대한 이미지이다. 그 이미지도 한두 번 생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거듭하여야 가상공간에 무의식으로 자리잡는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으로 왕자 또는 공주로 입력시켜 조건부여를 만듦으로써 현실에서도 마치 자기가 왕자나 공주로 대접받기를 은연중 기대하는 경향성을 띠게 된다. 자기를 왕자나 공주처럼 받들어주고 찬사를 해주고 친절과 서비스를 베푸는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그 사람에게 달라붙거나 엎어져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군림한다. 그것은 모순이다. 군림한다는 것이 오히려 노예가 된다. 알고 보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에고의 어리석은 장략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대인관계는 대등한 관계에서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보다 정신연령이 낮은 사람, 자기에게 고분고분한 사람,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을 선호하여 주종관계를 형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언제나 상대방의 시선과 관심을 끌기 위해 아양을 떨거나 유혹하기 위해 찬스를 엿본다. 왕자병이나 공주병은 중생의 대표적인 업이다. 그대는 왕자나 공주가 아니라 이미 그대가 왕이므로 더 이상 어떠한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것은 자기를 비하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다. 그것은 돔이다. 그대는 그대의 삶의 주인이다. 그대는 그대가 창조한 세계의 주인이다. 심장의 고동을 느낀 다음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여 감각을 활짝 열면 거기에 그대의 정체성이 있다. 그대는 왕자도 아니고 공주도 아니고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다. 만일 그대가 왕자병, 공주병을 스스로 깨달아 업장 소멸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언제까지나 자족하지 못하여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구걸하는 거지가 되고 남을 이용하고 착취하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춥고 배고프고 그늘진 얼굴에 떠들의 신세가 될 것이다.
그대가 만일 왕자병, 공주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연애를 하고 우정을 나누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다 해도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다. 사랑을 주는 것이다. 사랑을 받은 대가로 사랑을 주는 것은 거래이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준 것으로 끝나야 한다.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 나가야 본전이 줄지 않아 손해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이며 따라서 원만구독한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깨달아 일심의 공력을 더욱 가다듬어 주체성을 확립하여 업장을 소멸하여야 성질, 기질, 체질이 원만한 사람의 완성, 삶의 완성, 사랑의 완성의 길을 간다.